안녕하세요. 앵쌤입니다. 자, 오늘은 앵무새를 키우는 사람들의 로망, 꿈의 새, 금강앵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금강앵무와 홍금강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금강앵무의 영어 명칭은 스칼렛 마카오이고 홍금강은 그린 윙드 마카오입니다. 예, 며칠 전에 홍금강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쫙 한 게 동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사진에서 지금 보고 있죠? 자, 날개 쪽에 금강은 노란 깃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금강은 없죠. 자, 사이테스도 금강앵무 1급이에요. 개인은 소장할 수 없고 홍금강은 2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격도 금강앵무는 홍금강의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격도 좀 차이가 나고 그러니 이제 저랑 함께 그런 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강앵무는 에너지와 개성으로 가득 찬 대담한 새라고 보시면 되고 유능하게 탈출에 잘할 뿐만 아니라 매우 지능이 높은 앵무새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색상은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위주로 되어 있고 크기는 대형종, 그리고 수명은 최소 30년 이상은 살 수 있고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앵무새입니다. 교감은 사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카오, 마카오에는 여러 종들이 있죠. 뭐 1세대, 2세대, 지금 3세대까지 하이브리드들이 지금 나와 있고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키우시는 청금강, 그리고 홍금강, 뭐 좀 소형종인 한스 마카오, 지금은 멸종이 되었지만 일부 개인들이 키우고 있는 히아신스, 그 외에 많은 마카오들이 있습니다. 자, 요점 정리해서 금강앵무는 온드라스라는 나라의 국조입니다. 우리나라 국조는 뭐죠? 예, 맞습니다. 까치입니다. 금강앵무는 온드라스의 국조. 미국은 뭐죠? 독수리예요. 맞죠? 자, 금강앵무는 모든 마카오 중에서 가장 큰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멕시코 동부, 중미 및 아마존 열대우림 전 지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강앵무는 때때로 유사한 붉은색으로 인해 홍금강이랑 착각이 되나 금강앵무는 녹색 대신에 날개 깃털 위에 맨 얼굴 이렇게 부분과 이런 데에 황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노란색이 얼굴 주위와 날개 끝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강앵무보다 더 화려한 것은 없다고 보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애호가와 초보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대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새는 종종 초보자를 위한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가 금강앵무로 애완조 이렇게 뭐 인생을 시작하는 것은 드문 일은 또 아닙니다. 금강앵무는 너무 화려하고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뭐 주머니에 돈을 좀 가진 사람이라면 거절하기도 힘든 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강앵무는 크기가 80에서 한 100cm 정도 되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날개의 중앙에 노란색 띠가 있고 그 뒤에 비행 깃털까지 파란색 띠가 뒤따르고 있고 대부분은 빨간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부 새들에게는 노란색이 파란색을 만나는 곳에 녹색 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차이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금강앵무와 홍금강을 매우 혼동하고 있고 홍금강은 일반적으로 훨씬 더 큰 새이며 날개에 큰 녹색띠가 있습니다. 좀 헷갈리죠? 홍금강은 일반적으로 녹색띠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은 얼굴에 있습니다. 금강앵무는 맨 얼굴, 이게 주름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지문처럼 이런 거 맨 얼굴을 가지고 있고 홍금강은 눈에서 얼굴 부분으로 이렇게 돌면서 내려오는 깃털에 작은 빨간 점들이 있습니다. 선이 있어요. 두 마리의 새들은 비슷하게 색깔 있는 부리를 가지고 있고 검은색의 아랫부리와
뿔 색깔의 윗부분, 윗뿌리, 뿌리의 두 부분이 만나는 곳에 조금의 검은색이 있는데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강행무는 중남미 지역에서 엄청난 자연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두 개의 아종으로 발견되는데 주로 벨리즈, 과테말라, 파나마, 멕시코, 니카라과에서 온 중미 출신인 아라마카오 시아노테라 이런 종이 하나 있고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프랑스령 기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되는 마카오가 있습니다. 두 개의 아종이 있는데 중앙아메리카의 금강행무는 더 크고 푸른색을 띠며 혹시 녹색이 있다면 남미 금강행무보다 날개 위에 녹색보다 푸른색이 더 많다고 합니다.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아종은 두 개의 아종이다. 하나는 아라 마카오 시아노테라라는 종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아라 마카오라는 종이 있다는 겁니다. 자, 코스타리카 및 기타 국가에서 현재의 개체를 구하거나 이전에 이 새들이 점령한 지역을 다시 채우기 위해 노력이 일어나고 있지만 금강행무는 아름다움 때문에 야생에서 고갈되어 왔습니다. 너무 색깔이 화려하기 때문에 포식자들의 표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들은 사이테스 1급으로 애완동물 거래를 위해 야생에서 미국으로 가져올 수 없으며 이게 나무들을 하도 많이 또 벌채를 하고 음식과 깃털용 어떤 그런 포획이 또 이루어지고 밀수입 때문에 여전히 야생에서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연구가들은 이것이 진정한 아종이 아니라고 믿고 있지만 많은 연구가들이 별개의 분류에 엄격히 견지하지만 최종적인 말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과학자들은 금강행무를 크기와 체색에 따라 멕시코, 중미, 남미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멕시코 금강행무는 노란색이 적고 다른 금강행무보다 좀 작고 남미는 조금 크고 날개 위가 조금 더 노란색을 띠고 중미의 금강행무는 세 개 중에서 시각적인 놀라움이고 날개에 넓은 노란색 띠가 있는 대형조입니다. 이렇게 세 개로 또 나눠집니다. 예. 모든 새들처럼 금강행무는 넓은 환경에서 번식하며 크기에 부적절한 그런 세장에서는 고통을 받습니다. 이 새는 갇혀있을 때 자기 날개를 훼손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충분한 세장 밖의 시간을 허용할 계획이 없는 주인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금강행무는 놀고 씹는 것을 좋아하는 활동적인 앵무새이기 때문에 큰 그네와 장난감도 필수입니다. 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주 불행해지고 씹는 것을 깃털로 관심을 둘 수 있습니다. 금강행무는 야생에서 작은 그룹으로 살고 고독한 금강행무는 정기적으로 교감하지 않으면 외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집에 많이 없는 사람을 위한 새가 아니며 조류 관리의 복잡성과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새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쉽게 지루하고 비참하게 될 수 있는 민감하고 영리한 새이고 과도한 소음, 깃털 뽑기, 그리고 물기로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강행무를 포함한 마카오는 펠렛뿐만 아니라 신선한 과일, 채소, 그리고 심지어는 건강한 식탁용 식품과 함께 영양 균형이 잘 이루어진 식단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먹이를 먹이고 건강행무를 잘 돌본다면 최소 70년 이상의 수명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금강행무는 에너지와 개성으로 가득 찬 대담한 새입니다. 그것은 매우 지적이며 능력 있는 탈출 전문조라고 보셔도 됩니다.
분명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다르게 새를 훈련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 한 사람의 위한 새가 될 수 있습니다. 부리는 위협을 주고 한 번 물면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훌륭한 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새들 중 가장 길들여진 새들조차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렇게 날샐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온화하거나 두려운 사람들을 위한 반려견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쉽게 훈련할 수 있는 새이며 부드럽고 인내심을 가지고 복잡한 트릭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금강앵무는 마카오과 중에서는 가장 유능한 이렇게 말하는 새는 아니지만 외모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말하는 것보다 더 비명을 지르기는 하지만 몇 가지 단어와 구는 배울 것입니다. 이 새와 큰 시끄러운 소리에 방해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없다면 이것은 민감한 이웃들이나 유아와 함께 사는 누군가를 위한 새는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내용이 너무 많네요. 그만큼 사이테스 1급으로 키우기가 제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앵무새와 마찬가지로 금강앵무는 자해나 기틀뽑기, 영양장애, 그리고 마카오 소모 증후군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뿐만 아니라 과성장 부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부리 손질을 정기적으로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영양 균형 있는 식단과 정기적인 수의 건강 검진은 금강앵무를 건강하고 번창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새를 키우시려면 꼭 하시는 수의사를 대동하면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마카오종과 마찬가지로 금강앵무는 일반적으로 조류 전용 소매 상점이나 조류 사육사 등을 통해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미국에 이제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미국에서는 많이 키우거든요. 자, 그래서 새를 일방을 위해서는 그 새가 왜 이렇게 낙조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새의 행동상의 기이한 점이 무엇인지 꼭 새의 완전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새를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동물 관련 학생들이나 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동물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근무를 할 수 있잖아요. 홍건강이 보통 동물원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기이한 점을 이전에 어떤 기이한 행동이 있는지를 전달을 받아서 이 새들을 돌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건강이죠. 건강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